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 반짝이는 에펠탑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 그가 손에 쥔 건 크리스탈 샴페인이 아니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세계를 움직이는 백만장자 CEO. 그러나 그의 복수는 단순하지 않았다. 30년 전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향한 원하는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그 괴물이 마주한 건 초라한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다루는 늙은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첫 마디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손님. 복수는 눈물로 바뀌고 분노는 진실 앞에 흔들린다. 과연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쪽은 누구인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사랑과 상처, 그리고 30년을 넘는 기적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파리의 고급 아파트 창문으로 에펠탑이 빛나는 밤. 서도윤은 창가에 서서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그의 회사 주가는 9% 상승했다. 프랑스 경제지 르모드는 서도윤 패션계의 미래를 바꾸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표지에 실었다. 도윤 씨 축하해요. 당신이 해냈어요. 고마워요, 이안.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정이안은 도윤의 오른팔이자 유일하게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다. 도윤은 잔을 내려놓고 창문을 닫았다. 화려한 파티와 축하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세계적인 패션 기업 도윤 파리오의 CEO. 프랑스 최고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한 인물.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악몽에 시달리는 남자.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정화라고 적혀 있었다. 이한,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약한 자의 눈물 같은 건 없었다.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또 같은 꿈을 꾸었다. 어린아이가 여자의 손에 이끌려 낯선 건물로 들어간다. 아이는 뒤돌아보며 외친다. 엄마, 가지마. 하지만 여자는 돌아보지 않고 사라진다. 서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30년. 그는 3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명품으로 가득 찬 옷장,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불러대는 이름,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얼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도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정화, 당신이 나를 버렸지만 이제 내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차례예요. 파리의 새벽은 차갑고 어두웠다. 도윤의 눈에서 흐르는 분노의 눈물처럼 아침이 밝았다. 도윤은 완벽한 수트를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근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이 성공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성과가 놀랍습니다. 보고를 듣는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한국. 그곳은 그가 태어난 곳이자 그를 버린 여자가 사는 곳이었다. 한국 지사 설립을 서두르겠습니다. 2달 내로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려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지만 누구도 CEO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파리의 화창한 날씨가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에 덮여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지도를 펼쳤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안,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 이제 그의 복수가 시작된다. 어린 시절의 상처, 버려진 기억, 그리고 30년간의 공허함. 모든 감정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도윤의 개인 사무실.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입양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 희미해진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꺼냈다. 이정화,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녀의 주소였다. 서도윤 씨, 정말 이걸 해야 할까요? 정희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과 15년을 함께 일한 그녀는 이 복수가 도윤을 어디로 이끌지 두려워했다. 이안, 난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해네. 그녀가 나를 얼마나 쉽게 포기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복수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류를 손에 꼭 쥐었다. 손끝이 더 하얗게 변할 정도로. 다음 날 도윤은 프라이빗 제트에 올랐다. 15시간 비행.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먼저 그녀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는 것. 도윤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을 상상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도윤은 어린 시절 프랑스로 입양된 날을 생각했다. 8살.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도.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아니, 그보다 더 강해졌다. 입양 부모님은 그에게 사랑과 교육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도윤은 그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제주행 비행기는 1시간 후 출발합니다, 사장님. 이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윤은 창문을 내려다보았다. 인천 상공. 15년 만에 밟는 한국 땅.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도윤은 특별히 준비한 검은색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그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길 원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택시기사님, 동문시장으로 가주세요. 제주의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낯설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졌다. 택시는 좁은 도로를 지나 오래된 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동문시장은 활기찼다.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북적였다. 도윤은 지도를 확인하며 시장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발견했다. 엄마 밥집과 작은 간판이 걸린 허름한 식당. 창문으로 보이는 여자. 그녀였다. 이정화. 도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동요할 줄 몰랐다. 30년 동안 상상해온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식당 앞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나이든 여자, 구부정한 등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저 여자가 나를 버린 여자야.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그는 순간 숨이 막혔다. 복수의 대상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다. 도윤은 소매 단추를 정리하고 식당으로 향했다. 이제 그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감정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 제주 동문시장의 엄마 밥집. 도윤은 식당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좁은 공간에 몇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구석자리에 앉은 도윤은 메뉴판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손님, 뭐 드릴까요? 비뚤어진 글씨로 정화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그녀가 다가왔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을 버린 어머니라니.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주름진 얼굴, 피로에 지친 눈, 하지만 어딘가 따뜻해 보이는 미소. 저기, 뭐가 맛있나요? 우리 집 제일 인기 있는 건 된장찌개예요.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여서 특별하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 이정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너무 초라했다.
비싼 양복 한 벌 값이면 이 식당을 통째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윤은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이런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이정화가 음식을 내려놓았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 평생 일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 없었다. 입맛이 없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도윤은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버린 여자 맞아? 그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그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고 더 서둘러 식당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 이안에게 전화했다. 이안, 이정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 지금까지의 삶, 가족관계, 특히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아내. 도윤은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본 이정화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그가 상상했던 냉혹한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됐다. 그녀가 자신을 버린 이유를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엄마 밥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냉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식당은 평일 점심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정화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사정이 있었을지 모른다. 어머, 어제 오셨던 손님이네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이정화가 반갑게 인사했다. 도윤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드시지도 못하고 가셔서 마음이 쓰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도윤은 그녀의 친절함에 또다시 흔들렸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 진실은 무엇일까? 도윤은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음식을 기다렸다. 호텔 로비에서 전기안을 만났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조사는 어떻게 됐지? 이하는 태블릿을 꺼내 도윤에게 보여주었다. 이정화의 과거 30년을 추적한 방대한 자료였다. 이정화 씨는 제주 토박이에요. 30년 전 당시 남편이었던 강민호와 함께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폭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강민호. 자신의 생부인가. 그리고 당시 그들에게는 5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나겠지? 네. 그 아이는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퇴원해야 했대요. 도윤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아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입양 부모님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정화 씨는 그 시기에 신장 적출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이한이 의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1995년 4월 이정화 신장 적출 수술. 무슨 말이야? 왜 그녀가 신장 수술을?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화 씨는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장을 팔았다고 해요. 도윤의 손이 떨렸다. 신장을 팔았다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 직후 아이는 프랑스 가정에 입양되었고 이정화 씨는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남편과는 이혼했고 그 후로 줄곧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정화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신장을 팔았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후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왜 연락 한 번 없었을까? 이안 더 알아봐. 특히 그 시기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리고 이정화의 전 남편 강민호는 지금 어디 있지? 강민호 씨는 10년 전 강영화로 사망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생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정화뿐이었다. 그리고 이건 이정화 씨가 매달 돈을 보내는 계좌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은행 계좌예요. 이안이 은행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도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정화는 30년 동안 매달 그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의 수입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뒷보. 그리고 이건 이정화 씨가 과거 일했던 공장 동료들의 연락처입니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이안이 건넨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30년간 믿어온 진실이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안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15년간 그를 옆에서 지켜본 그녀는 도윤의 혼란을 이해했다. 진실을 마주하세요, 사장님. 아무리 아프더라도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결심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서 깼다. 악몽도 식은땀도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제주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도윤은 입양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프랑스에서는 이른 새벽이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늘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엄마, 한국에 왔어. 오, 도윤. 마침내 가기로 결심했구나. 어떤 느낌이니? 아직 잘 모르겠어. 그녀를 만났어. 내 생모.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입양 부모님은 도윤이 언젠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땠니?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 너무 평범해. 아니,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도윤, 네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널 사랑한단다. 하지만 기억해. 진실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단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직접 이정화와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은 채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침 준비로 분주한 이정화가 보였다. 그녀는 혼자 식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도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정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손님이 웬일로?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틀 연속 왔는데 그냥 지나치기 좀 그래서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양복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에게 야채를 씻는 일을 맡겼다. 여기 오래 사셨나요? 30년 넘게요. 이 식당도 25년 됐어요. 혼자서 운영하시나요?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도윤은 그녀의 대답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듦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가족은요? 이정화의 손이 잠시 멈췄다. 도윤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옛날에 가족이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정화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을 계속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왔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물러났다. 이정화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모든 손님에게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저기 계신 분은 누구세요? 새로 직원 구하셨어요? 한 손님이 도윤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손님이에요. 이정화의 대답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식당에 머물렀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정화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시간을 그녀를 돕는 데 할애했다.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식당 문을 닫았다. 이정화는 도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훨씬 수월했어요. 별 말씀을요. 이 식당에는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 말하며 은근슬쩍 이정화의 손끝을 스쳤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래요? 뭐가 특별했나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마치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정화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계획은 복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복수보다 진실이 더 중요해졌다. 다음에 또 올게요. 도윤은 식당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곧 당신은 알게 될 거다. 내가 누구고 왜 돌아왔는지를. 이틀 후 도윤은 또다시 엄마 밥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이안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이정화는 지역 사채업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식당 운영과 생활비, 그리고 파리로 보내는 송금액까지 더해져 그녀의 재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도윤이 식당에 들어서자 이정화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오늘은 그냥 커피만 주세요.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 이정화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다. 자주 시계를 확인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놀라는 모습이었다. 전고가 되자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구석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얼른 식당을 빠져나갔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정화 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요. 굵직한 목소리의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갔다. 이정화는 창백한 얼굴로 서랍을 열었다. 죄송해요, 김 사장님. 이번 달은 조금 모자라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리라고요. 3개월 연속으로 같은 말만 하시네. 남자는 손을 뻗어 카운터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김 사장님, 제발요. 이정화가 무릎을 꿇었다. 도윤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이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복수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릎을 꿇고 빌자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저기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누구십니까? 손님이면 잠시 나가 계시죠. 그 여자에게 무슨 빚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당신이 무슨 상관이? 도윤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다. 그의 신분증, 서도윤 도윤 파리 CEO. 그녀의 빚, 이자 포함해서 전부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남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윤 파리는 유명한 패션 기업이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총 5천만 원입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계좌이체를 했다. 그들은 입금 확인 후 식당을 떠났다. 이정화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감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왜 그랬어요? 도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 같았어요. 이정화의 떨리는 눈빛에 도윤의 마음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지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이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 뒤로 가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30년 동안 모아온 거예요. 당신 빚은 꼭 갚을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이 간직하세요. 이정화는 도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혹시? 도윤은 급히 손을 뺐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다.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정화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다. 도윤은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숨겼다. 그는 식당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혼란스러웠다. 복수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안, 내일 제주도 공장 동료분들을 만날 수 있게 약속을 잡아주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제주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안이 연락한 김영숙 씨가 올 시간이었다. 김영숙은 30년 전 이정화와 같은 섬유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도윤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도윤 씨 맞으신가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산을 접으며 그를 향해 걸어왔다. 네, 김영숙님이시죠? 앉으세요. 김영숙은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많이 컸네요. 정화가 얼마나 기뻐할까. 도윤은 놀랐다. 이 여자는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저를 아시나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화의 아들이라는 건 한눈에 알겠어요. 눈매가 똑같아요. 도윤은 침묵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정화는 제주도에서 가장 예쁘고 밝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강민호를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죠. 처음엔 그도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생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화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당신을요, 너무 예쁜 아기였죠. 하지만 생후 3년쯤 되었을 때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신장 질환이었죠. 도윤은 자신의 과거 의료 기록을 알고 있었다. 입양 부모님이 그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민호는 술만 마시고 돈은 벌어오지 않았죠. 정화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죠. 김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도윤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 정화가 결심을 했어요. 신장을 팔기로 한 거죠.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이 안의 정보가 사실이었다. 처음엔 모두가 말렸어요. 하지만 정화는 완강했죠. 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어요. 당시 한국에서는 장기 매매가 불법이었지만 정화는 중국으로 갔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수술 후 정화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호가 그 돈을 모두 도박으로 날려버렸어요. 정화는 절망했죠. 그녀의 희생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도윤은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생부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때 외국의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각한 신장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원하면 해외 입양도 주선해준다고 했죠. 정화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보내기로 했죠.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내졌다는 사실. 정화는 아이를 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웃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녀는 제주도로 돌아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후에 왜 저를 찾지 않았나요? 김영숙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찾으려고 했어요. 수없이 많이. 하지만 입양기관에서는 연락을 거부했죠. 그리고 정화는 자신에게 당신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항상 말했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니. 그녀는 당신이 프랑스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소식도요. 그녀는 너무 자랑스러워했죠. 매달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당신에게 보내고 있어요. 물론 당신은 받지 않겠지만 그녀에게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나 봐요. 도윤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30년간의 오해와 분노, 그리고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에게 제가 왔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제 결심한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님. 이제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도윤은 카페를 나왔다. 비는 그쳤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복수를 위해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 생겼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 앞에서 그의 분노는 사라졌다. 도윤은 엄마 밥집 앞에 서 있었다. 비가 그친 후에 공기가 맑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지나 식당은 조용했다. 이정화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도윤이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어제는 갑자기 가셔서 걱정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정화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을 닫고 앞치마를 정리했다. 둘은 식당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여행객이 아닙니다. 이정화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이름은 서도윤입니다. 그는 천천히 신분증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윤이? 네. 제가 30년 전 당신이 버린 아들입니다. 이정화는 신분증을 보았다. 그리고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도윤아, 정말 도윤이 맞니? 도윤은 냉정하게 말했다.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있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신장을 팔았다는 게 진짜 이유입니까? 그럼 왜 지금까지 날 찾지 않았죠? 이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너를 찾지 않은 게 아니야.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자격이 없었어. 자격이요? 내가 너를 키울 자격이 없었어.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낸 거야. 하지만 그게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지. 엄마로서 널 지키지 못했으니까.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다.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버려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미안해, 도윤아. 정말 미안해. 도윤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릎 꿇은 채 울고 있는 어머니.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그는 이정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이정화는 도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이렇게 컸구나. 너무 잘 컸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요. 이정화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는 다 받아들일게.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정화를 끌어안았다. 30년 만의 포옹. 두 사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너는 네 삶을 살아야 했어. 내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윤은 이정화에게서 떨어져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말에 이정화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도윤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두 사람은 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30년간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식당 밖에서는 제주의 햇살이, 식당 안에서는 모자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엄마 밥집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도윤과 이정화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메우기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둘은 천천히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프랑스에서는 어땠니?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감정에 젖어 있었다. 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죠. 이정화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들이 불행하게 자랐을 가능성이었다. 그럼 병은? 신장은 괜찮아? 걱정 마세요. 16살 때 이식수술을 받았어요. 그 후로는 정기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이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잘 지냈어요. 다만 도윤은 말을 멈췄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30년 동안의 원망과 분노,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진실.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알아. 네가 날 미워했던 것 이해해. 이정화는 딱딱하게 굳은 도윤의 손을 감쌌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이정화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30년 만에 듣는 어머니라는 말. 그녀에게는 너무 벅찬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 다 모아뒀어요. 뭐라고? 입양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매달 보낸 돈을 그곳에 모아두셨죠. 내 친어머니가 보내는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정화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돈이 실제로 도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뿐. 그 돈으로 제 첫 번째 패션쇼를 열었어요. 어머니의 돈이 저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정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다.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배고프지? 밥 먹고 가라.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다. 갑자기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그에게 밥을 먹이던 모습. 네, 먹을게요. 이정화는 다시 활기를 찾은 듯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재빠르게 밥과 반찬을 준비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복수 대상이 아닌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여기, 많이 먹어. 이정화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도윤 앞에 놓았다.
소박한 반찬들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엄마의 밥. 그 맛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왜 울어? 맛없어? 이정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는 계속해서 밥을 먹었다. 울면서 웃으면서. 이정화도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30년의 그리움을 달래는 의식과도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결심한 듯 이정화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서울로 가요. 이정화는 놀란 표정이었다. 서울, 안 돼. 나는 여기가 좋아. 그리고 내 인생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방해라뇨? 어머니는 제 인생 그 자체예요. 30년을 잃었는데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요. 이정화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오래 머물면서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복수의 불꽃은 완전히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았다.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니. 도윤이 일어서려 하자 이정화가 그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용서할 것이 없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그날 밤 도윤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제주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에게 남은 인생의 모든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호텔 발코니에서 해돋이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이한에게 전화했다. 이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주오. 난 당분간 제주에 머물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그녀는 날 정말 사랑했어. 이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도윤의 복수 계획이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들까 두려워했다. 다행이네요,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JN 캐피탈이라는 사채업체에 대해 조사해 주오. 어머니를 괴롭히던 회사야. 이하는 도윤의 목소리에서 결의를 느꼈다. 이제 그의 분노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엄마 밥집으로 향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아직 영업 전인데. 문이 열리고 이정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밝게 웃었다. 도윤아, 벌써 왔구나. 어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어머니와 함께 식당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난 30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한가해졌을 때 도윤은 어머니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정화는 긴장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처음에 저는 복수하러 왔어요. 30년 동안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이정화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이 진 빚은 갚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생각 중입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이정화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농담이에요, 어머니. 용서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해요.
이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정말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 함께해야 해요. 도윤은 조용히 결심했다.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겠다고.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 바다를 걸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30년의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도윤은 자신의 성공 이야기보다는 실패와 좌절, 외로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이정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들었다. 도윤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어.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이제 서로에게 의지해요. 이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 정말 같이 가도 될까?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정말요? 정말 같이 가시겠어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는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삶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봄은 제주도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도윤은 한남동 인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그는 탁 트인 창밖의 전망을 바라보았다. 높은 천장, 넓은 거실,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창. 완벽했다. 이 집이 마음에 드네요. 계약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이었다. 매물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결정하다니. 게다가 가격 흥정도 없이.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를 위한 집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어머니, 이제 곧 서울에 도착합니다. 도윤은 휴대폰으로 이정화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제주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낸 후 서울로 오기로 결정했다. 이정화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도윤아, 정말 괜찮은 거니? 난 그냥 작은 아파트만 있어도 충분해. 어머니, 저와 함께 사는 건 처음이잖아요. 특별해야죠. 2시간 후, 도윤은 김포공항에서 이정화를 맞이했다. 그녀는 30년 만에 서울에 오는 것이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손을 잡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많이 변했구나, 서울이. 어머니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도윤은 미리 준비한 차로 이정화를 태우고 한남동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정화는 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그녀의 표정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호숫가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 앞에 차가 멈췄다. 도윤이 문을 열어주자 이정화는 놀란 눈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이게 무슨... 어머니의 새 집이에요. 함께 살 우리 집. 이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창.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자격이 있을까?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아무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정화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이 준비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그녀가 제주도에서 가져온 유일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린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 도윤아, 고마워.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30년의 그리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테라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와인을 마셨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 내일 회사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제가 일하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정화는 놀란 표정이었다. 회사?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정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멋지게 차려입어야겠구나. 도윤은 웃었다. 그는 이미 어머니를 위한 옷을 준비해 놓았다. 최고급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들. 어머니가 입은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회사, 도윤코리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CEO와 함께 들어온 우아한 중년 여성. 그녀는 도윤의 어머니일까? 여러분, 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이정화 여사입니다.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이정화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어머니, 이쪽은 전기한 이사입니다. 항상 저를 도와준 오른팔이죠. 이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이미 이정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도윤의 계획부터 그들의 재회까지. 이한 씨,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를 잘 도와줘서. 이정화의 진심 어린 말에 이하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도윤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차갑고 냉정했던 그가 이제는 따뜻한 아들이 되어 있었다. 회사 견학을 마치고 도윤은 어머니를 한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서울 북촌의 한 한옥 갤러리였다. 어머니, 이곳은 제가 새로 오픈할 갤러리입니다. 이름은 정화 갤러리로 지었어요. 이정화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을, 네, 어머니를 기리는 공간이에요.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후원하는 곳이 될 거예요. 이정화는 갤러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그녀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공간이 될지 상상할 수 있었다. 도윤아, 이런 걸 왜? 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돌려드릴 차례예요. 이정화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입양 부모님과의 화상 통화였다. 엄마, 아빠, 여기 소개해 드릴 분이 계세요. 프랑스에서 화면을 보고 있는 입양 부모님은 감동적인 표정이었다. 그들은 이정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아들이 항상 그리워했던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정화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그것은 내 가족의 첫 만남이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 하지만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3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난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아무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도윤은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었다. 그는 이안에게 전화했다. 이안, JN 캐피탈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지? 생각보다 큰 회사더군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업 방식이 불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고리대금, 불법 주심,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니를 괴롭히던 회사.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자세한 정보를 모두 보내줘. 내일 회의를 소집하겠어. 다음 날 아침, 도윤 코리아의 회의실. 도윤은 모든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화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화면에 JN 캐피탈에 대한 정보가 띄워졌다. 이 회사는 불법 고리대금과 폭력적인 추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패션 기업이 왜 갑자기 사채업체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회사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겁니다. 이한이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제 어머니도 이 회사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임원들은 감동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도윤의 변화를 느꼈다.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가 아닌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지도자로 변모한 그의 모습.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윤은 최고의 법률팀을 고용했고 언론사와 협력하여 JN캐피탈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다. 동시에 피해자들을 찾아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 한 달 후 JN캐피탈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도윤은 이 모든 과정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이정화가 뉴스를 보다가 JN캐피탈의 붕괴 소식을 접했다. 도윤아, 이게 내 일이니?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들이 어머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정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도윤아. 하지만 복수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복수가 아니에요, 어머니. 정의예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속이에요. 이정화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단단한 결의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도윤은 정화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그 이름은 이정화 재단.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경제 교육을 제공했다. 이제 도윤은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호자였다. 어머니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1년 후 한남동의 전원주택. 햇살이 가득한 주방에서 이정화는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건강해진 얼굴, 우아한 옷차림, 그리고 밝은 미소.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도윤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이정화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날인데?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정화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녀는 밥 공기를 내려놓고 도윤 옆에 앉았다. 1년이 벌써 지났구나. 꿈만 같아. 도윤은 작은 상자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정화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도윤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브로치 중앙에는 작은 신장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포기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세요. 이정화는 브로치를 손에 꼭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아,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올 거예요. 누구? 파리에서 부모님이 오세요. 직접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정화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화상통화로만 만났던
도윤의 입양 부모님을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었다. 괜찮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도윤을 사랑한다는 것. 식사 후 도윤의 입양 어머니는 이정화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도윤이라는 멋진 아들을 얻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서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 그 곁에 앉은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정화는 놀란 표정이었다. 도윤이 엄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야, 네가 와줘서 고맙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30년을 돌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 복수의 끝엔 사랑이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과 이정화는 함께 제주도로 향했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엄마 밥집은 이제 도윤이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다시 문을 열었다. 더 크고 더 현대적인 공간이지만 그 맛과 정성은 그대로였다. 이정화는 가끔 제주도에 내려와 직접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의 요리 비법은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수되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엄마의 밥, 30년의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생활. 이정화는 이제 두 곳 모두가 그녀의 집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도윤 역시 변했다. 그는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열정을 쏟았다. 특히 입양아들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윤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복수하러 왔다가 사랑을 찾았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하루 만에 녹아내렸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에 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정화와 도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떤 상처도, 어떤 오해도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모자.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햇살 가득한 주방에서 도윤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다. 복수의 끝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기적처럼 30년의 세월을 넘어 모자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돌아온 아들의 마음을 녹인 건 다름 아닌 한 그릇의 된장찌개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버림과 사랑의 경계선인지도 모릅니다. 도윤이 30년간 버려졌다고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다 어떤 오해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를 오해한 채 미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스스로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진실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눈물겹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국 서로를 찾아가는 사랑의 끈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이 이 이야기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